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심규원 동해시장의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심 시장은 범죄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일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선 6기에서 8기까지 동해시장을 역임하고 있는 심규원 시장이 수형복을 입고 재판정에 섰습니다. 앞서 울산해경이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재판에 넘긴 심 시장의 범죄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부산에 연고를 둔 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동해에 사업장을 둔 시멘트 제조기업 측에서 금품을 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이 수산물 업체가 시멘트 업체 측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조성한 자금 일부가 심 시장에게 갔는지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심 시장이 금품 수수 대가로 업체 행정 편의를 봐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나 시설 인허가와 같은 혜택이 제공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공판 준비길에 출석한 심 시장은 검찰 주장에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의 자료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멘트 업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3자 뇌물 교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수산물 업체 관계자는 검찰 주장을 인정했고 또 심 시장에게 업체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의심을 받는 동해시 산하기관의 전 사무국장은 금품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전체적인 입장을 들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재판부는 다음 달에 공판을 시작한 뒤 오는 4월부터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재판에선 심규원 시장에게 전달된 금품이 뇌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부산에서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3분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를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한 이영림 춘천지검장. 이에 대해 강원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검장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앞으로 모여든 강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이들은 이영림 춘천지검장의 사퇴를 외쳤습니다. 내란 수기 옹호하는 이영림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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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검장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에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일제재판부에서 1시간 30분간 최후 진술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6차 변론에서 3분의 발언 기회를 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지검장의 글이 반국가적이고 역사적인 망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헌재의 세의 심리 과정을 왜곡하였다. 항일 애국 열사인 안중근 열사의 사형 선고조차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친일적 시각이나 다름없다. 또 검사는 고위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데도 이 지검장은 스스로 친윤 검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림 지검장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세력에 합류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이 아직 최후 변론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3분 발언을 요청한 건 윤 대통령이 아닌 그의 법률 대리인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헌재가 묵살한 것처럼 이 지검장이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계엄과 내란이라는 극악한 범죄를 옹호하며 아직도 끝나지 않는 내란을 성동질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지검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춘천지검 민원실에 전달했습니다. 이걸 꼭 전해주시고 시민의 명령에 따르기를 요구합니다. 취재진은 이영림 지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이 지검장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삼척 지역 대표 민속축제인 정월 대보름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사흘간 삼척에서는 360여 년간 지켜온 기줄다리기 경연과 전통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신명나는 농악을 울리며 나타나 줄을 꼬기 시작합니다. 새 가닥의 줄이 술비통이라 부르는 틀을 거쳐 굵은 줄로 바뀌며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꼬아서 만든 줄은 바다 개 모양을 닮은 기줄로 변신합니다. 가장 먼저 기줄다리기에 나선 이들은 마을을 대표하는 어린이들입니다. 삼척의 해안마을과 상간마을을 각각 일컫는 분해와 말고 두 편으로 나눠 기줄다리기를 펼칩니다. 징소리와 함께 안간힘을 쓰며 당기고 끌려가기를 몇 차례 하더니 승부가 갈립니다. 삼척 지역 세시 풍속인 기줄다리기는 1662년 조선 현종 때부터 한 해의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귀엽고 눈물 날라 그래요. 땡기는 거 보니까. 우리도 손주 때 손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이런 거. 손주도 생각나고 이래요. 올해 축제장에 윷놀이와 다듬이질 등 민속놀이를 비롯해 53개의 세부 행사들이 풍성하게 준비됐습니다. 또 주민들은 깃발을 들고 시가지를 돌며 새해 소망을 빌고 가족의 건강도 기원했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 대기줄다리기 시연과 강원도 시군 기줄다리기 대회, 야간 횃불 기줄다리기 등 기줄다리기가 삼척 일원에서 다양하게 선보입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이제 딱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그 학술 회의와 또 구전의 어떤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이제는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척 정월 대보름제는 달빛이 흐르는 해변에서 희망의 줄을 땡기자라는 주제로 16일까지 펼쳐집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속초시는 접경지역과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며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도시 면적이 작은 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살려 콤팩트하게 도시를 개발하고 영랑호 관광단지 개발로 남북 균형 발전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체 면적의 4%가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아왔던 속초시. 관광지와 도심 한복판에 군 관련 시설이 있어 북부권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기존 15개 접경지에 속초시와 가평군을 추가 지정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접경지 지정으로 생기는 추가 규제는 없고 혜택은 늘어납니다. 국비 사업에 있어서 매칭 비율이 지금까지는 50%였는데 80%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다양한 생활 편의 SOC 시설이라든가 복지, 관광 이런 시설들이 순차적으로 실향민의 함경도 음식문화와 팔도강산의 지역 음식문화, 속초 관광수산시장으로 대표되는 현대적 음식문화가 어우러지는 속초시는 지난해 말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서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 198억 원을 받게 됩니다. 도시 면적이 작은 것을 장점으로 살리는 콤팩트 도시 조성에도 나섭니다. 영랑호 주변에 일명 순환도로를 개설하고 장사항과 대포항을 잇는 국도 7호선 우회 노선도 건설합니다. 설악산에서 도심, 동해까지 10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마련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속초를 내방하는 내방객들에게 접근성을 좀 편리하게 하고 우리 도시 개발을 조금 고밀도로 할 수 있는 컴팩트 시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속초 남북권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부권의 균형 발전은 속초시가 민선 8기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입니다. 속초시는 대기업과 함께 영랑호 관광단지를 조성해 관광시설부터 주민 편의, 문화시설, 생태 보호시설까지 골고루 갖춰
북부권 개발의 중심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센트럴시티가 1조 300억 원을 들여서 이제 개발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속초시는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연간 2,000명 이상의 그 고용 효과가 있고요. 속초시는 민선 8기 내에 공공산후조리원, 영어도서관 등 그동안 부족했던 주민 편의시설도 갖춰 보다 살기 좋고 혜택 많은 도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FC가 16일 오후 4시 30분 대구 IM뱅크 파크에서 대구FC와 올 시즌 개막전을 치릅니다. 1월에 튀르키예, 2월 경남 남해에서 전지훈련을 이어온 강원은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할 20명을 줄여 대구로 이동한 뒤 개막전을 치를 계획입니다. 지난해 준우승팀 강원은 올 시즌 지역 축구 스타이자 강원FC 창단 멤버인 정경호 감독 체제에서 각 포지션별로 알차게 선수 영입을 하고 시즌 개막을 준비해와 개막전에서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원은 오는 23일 오후 4시 30분 춘천 송암구장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를 예정이며 강릉에선 오는 6월 21일부터 홈 경기가 열립니다. 학교 폭력과 가혹행위 가해자인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소년범 처분인 장기 5년에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20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평소 동창생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사건 당일에도 삼척에 있는 이 씨의 아파트에서 동창생들이 옷을 벗기고 때린 뒤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연기를 뚫고 들어가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한 속초경찰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청초지구대 소속 정래훈 경위와 고명윤, 박두호 순경은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불이 난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에 출동해 인기척이 없는 세대를 일일이 살피며 연기 속에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시민을 구조해 119 구급대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구조 골든타임에 시민의 생명을 구한 우수사례로 선정해 지난달 고명윤, 순경에게 지방청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2분쯤 고성군 수동면 덕산리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쪽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직후 소방과 산림당국이 진화 헬기와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오후 2시 35분쯤 진화됐습니다. 강원 동해안 전역과 산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영랑호 보광사가 속초시가 추진하는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랑호 보광사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현재 발표된 속초시의 영랑호 관광단지 계획은 민간업자의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발표한 졸속 청사진이라며 비민주적인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관광단지 계획은 자연을 파괴하고 시민의 영혼과 환경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속초의 고유자산인 자연 석호를 훼손하고 시민들의 삶을 저하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